한 2개월 후에 지금 보시는 곳처럼 지르코니아로 된 최종 보철물을 장착해 드렸어요. 지르코니아 단단하죠. 그런데 이 환자분이 지금 이쪽에 보시면 뭔가가 이상합니다. 여기 보이시죠? 불사, 저기 부러진 거 아닌가, 보철물이 부러졌다 하더라도 그게 걱정하지 마시고 치과 오셔서 다시 더 정밀하게 재제작 가능하니까요. 임플란트 치료받은 치과를 다시 찾아주셔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로넥스 케이스 준비했습니다. 늘 치료가 잘 되는 케이스도 있지만 치료를 하고 나서 6개월 만에 보철물 파절이 생긴 케이스가 있어서 왜 파절됐는지, 어떻게 준비를 다시 해서 환자분께 새로운 보철물을 장착했는지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이 환자분은 만 80세 남자 환자분이셨어요. 위에 전치부 치아들이 2차 후식으로 이제 지금처럼 다 보철물이 탈락되고 잔존치근 뿌리만 남아있는 상태이고, 아래 치아도 치주질환하고 2차 후식들이 아주 심한 그런 경우입니다. 틀니하러 오셨는데 연세가 많으신 게 조금 걱정스러워서 소수의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고, 틀니가 아닌 고정성 보철물, 즉 꼈다 뺐다 하지 않는 보철물을 좀 해서 단단한 음식, 어떤 음식도 다 드실 수 있는 그런 보철을 제안해 드렸죠. 그래서 상하 오로넥스 했습니다. 상하계 6개 임플란트 식립했고요. 하하계는 4개 임플란트 식립했습니다. 식립하기 전에 디지털 임플란트로 우리가 수술을 진행했어요. 치아 위치 이런 관계들을 계속해서 가장 편안한 단계가 어떤 단계이고 가장 이상적인 형태가 어떤 건가를 이제 검증 과정을 끝내고, 환자분과 똑같은 환자를 컴퓨터 안에 가상의 복제 환자라고 해요. 이걸 만들었습니다. 이상적인 위치의 임플란트 위치들을 다 잡았습니다. 우리 오로넥스는 기존에 한 10개씩 12개씩 임플란트 심을 때보다가 유리한 점이, 연세 드신 분들이나 치주질환이 심했던 분들한테는 뼈가 좋지 않은 부분에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다 보면 계속해서 임플란트 주위염으로 인해서 임플란트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전략적으로 뼈 위치가 좋은 위치에 골라서 심어서 문제가 안 생기게 최소화시키는 치료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요즘 오로넥스라는 방법이 요즘 각광받고 있고 많이들 찾으세요. 무치아 환자들께서는 투피스용 가이드를 이렇게 제작을 해서 수술 때 가상의 시뮬레이션에서 결정된 임플란트의 위치들을 실제 환자분께 그대로 재현해서 식립을 시키기 위한 정밀한 수술 유도 장치라는 것이죠. 장착을 하고 나서 여기 보시면 홀을 통해서 우리가 드릴링하고 임플란트를 심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수술 준비를 마무리했습니다. 그 당일날 고정성, 임시이긴 하지만 식사는 웬만하면 다 식사하실 수 있어요. 꼈다 뺐다 하는 게 아니죠. 고정되어 있는 이죠. 그날 저녁, 그날 바로 김치 같은 것도 씹으시고 고기도 드시고 사과도 드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요즘 정밀도 향상에 업그레이드 하다 보니까 디지털 기술들 장점들 때문에 환자분도 편하고 시술 시간 짧게 그렇게 진행했죠. 한 2개월 후에 지금 보시는 곳처럼 지르코니아로 된 최종 보철물을 장착해 드렸어요. 지르코니아 단단하죠. 그런데 이 환자분이 6개월마다 저희가 오버홀이라고 해서 보철물 장착을 한 걸 빼서 안쪽에 염증이 혹시 있는지, 청소는 잘 되는지, 청소가 잘 안 되고 염증 있는 부분들은 또 보철물 모양을 좀 수정도 하고, 이런 과정을 6개월마다 늘 하세요. 그렇게 해서 6개월 만에 오셨는데 지금 이쪽에 보시면 뭔가가 이상합니다. 여기 보이시죠? 불사, 저기 부러진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이제 보철물을 빼보니까 역시나 파절이 됐습니다. 자, 이게 왜 부러졌을까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보철물이 정확하게 딱 맞지를 않은 경우에는 식사 계속 하시다 보면 부러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한 가지는 이 부분이 이제 나사로 고정하는 부분인데요. 보철물이 충분한 두께가 되지 않아서 나사의 힘에 의해서 파절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아래는 본을 다시 떴습니다. 보철물 제작을 다시 했죠. 치은 주위에 이 보철물들이 얼마나 정밀하게 잘 맞물렸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기 위해서 지금 보시는 어버트먼트 위에 정밀도, 모양 이런 형태들 작고를 했고, 아까 부러진 부위가 왼쪽 아래 여기에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참 세상 좋아졌죠. 실시간으로 저희 환자 디자인을 직접 하면서, 요즘 보면 이게 중요한 게 디자인을 얼마나 정밀하게 하느냐, 그 다음에 복제 환자가 실제
실제 환자하고 얼마나 똑같으냐, 이게 엄청난 기술 요소가 되고, 그거 해결하려고 무진장 노력하죠. 그래서 부러진 부위가 아까 요 부위였어요. 길이를 한 측정하니까 2mm 정도 나오네요. 그 다음에 나사선이 닿는 부분은 한 1.9, 2mm 정도 나오네요. 그래서 한 2mm 정도면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고, 아무래도 이 경우는 정밀도가 부족하지 않았나 이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보철물 제작을 하는데 시은도 들어가 있는 보철물이다 보니까 세척이 잘 안 되면 염증이 생기거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디자인해야 되는지가, 잇몸하고 닿는 부분을 어떻게 디자인하느냐,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몫이거든요. 그동안의 많은 경험과 선악들이 연구해 놓으신 내용들을 참고로 여기 모양을 만드는 기준들을 만들어서 해봤더니 염증 잘 생기고 좋더라고요. 이제 이런 실리콘에 대한 또 예쁜 보철물 만들었죠. 예쁘죠? 저희 병원에서 제가 직접 제작하는데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그래서 다시 환자분께 장착을 했죠. 그러고 나서 또 식사 잘하고 계십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자연치아, 젊은 사람들이 이같이 보여요. 자연스럽게 잇몸에 핑크도 보이고 치아 형태하고 웃으실 때 모습이세요. 더더욱이 좋은 건 연세 지금 80 좀 훌쩍 넘으셨는데 문제없이 식사 잘 하시니까 또 이렇게 다녀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최종 보철물의 사진입니다. 아까는 여기 부분은 부러졌었죠. 나머지 부분 다 잇몸뼈 건강하고 아주 이상적인 상태로 잘 지내고 있는 그러한 케이스입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 오로넥스 하시고 하는데 다른 보철물에 비해서 전체를 하나의 보철물을 만들어서 끼는 거다 보니까 여러 개 임플란트 중에 어떤 거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게 요구되는 정밀도인데 이런 것들을 디지털 기술로 좀 쉽고 편하게, 또 사람이 손으로 직접 하는 것보다는 더 정밀하게 결과물들을 환자분께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부러진 케이스, 그리고 다른 환자분들께서도 오로넥스나 풀아치 이런 보철물이 부러졌다 하더라도 그게 걱정하지 마시고 치과 오셔서 다시 더 정밀하게 재제작 가능하니까요. 임플란트 치료받은 치과를 다시 찾아주셔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버님, 어제 수술 끝나고 집에 가서 맛집 계시고 아프셨어요? 그랬더니 뭐 편해, 나 먹고 싶은 거 그냥 먹고, 보철물 깨졌을 때도 뭐 난 잘 모르겠던데 깨졌었어, 뭐 이런 정도. 깨지긴 했지만 보철물이 뭐 움직인다든지 흔들리는 거 하나도 없었거든요. 아버님 아까 얼굴 보셨죠? 탱탱하시죠? 살이 아직도 주름은 있으시지만 건강하게 식사 잘하셔서 저도 행복한데 아버님도 행복하시겠구나. 또 그 자녀분들이 또 치료를 해드렸어요. 자녀분들이 뭐 다들 더 좋아하세요. 자녀분들께서 저한테 되게 따뜻하고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서 저 또한 행복한 환자 케이스였습니다.